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당근쌤입니다. 6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네 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80에서 81쪽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계산을 한다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 B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0 또는 0.5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비율, 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80쪽 문제 1번입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항상 해왔던 거 있죠? 바로 문제 속 키포인트 파악.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다와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보는 내용이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거리는 300k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비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었죠.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각각 무엇인가요? 비율도 비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할 때도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알아야겠죠. 자,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은 걸린 시간, 비교하는 양은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갔냐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아까 비교하는 양이 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300km죠. 그 다음에 나누기 기준량은 걸린 시간이었죠. 걸린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300 나누기 2는 2분의 300. 결국 150이다 라고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 80쪽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냅니다. 자,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역시 문제 속 키포인트 파악이었죠. 이 문제에서는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낸다는 조건까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아래에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비교한 표가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가 있으면 무엇을 했었죠? 바로 표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표를 분석해 볼까요? 자, 서울의 인구와 넓이는 각각 얼마인가요? 인구는 985만 7천 명, 넓이는 605 제곱킬로미터라고 표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는 각각 얼마인가요? 인구는 155만 명, 넓이는 16,875 제곱킬로미터라고 우리가 이 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할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무엇인지 구해 봐야겠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니까 기준량은 넓이가 되겠고요. 비교하는 양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비교하는 양이 서울 인구죠. 자, 서울 인구는 985만 7천 명이었고요. 이 서울 인구에서 나누기 기준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울의 넓이가 되겠죠. 서울의 넓이는 605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5만 7천 나누기 605를 하면요.
605분의 985만 7천이 됩니다. 자, 이를 계산을 하면 16,292.561이 나오는데, 물론 561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건이 하나 있었죠. 문제에서 뭐였습니까?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반올림 5학년 때 배웠습니다. 5 이상은 올리고 5 미만은 내린다 라는 게 우리가 반올림이었는데요.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니까 어디에서 반올림하면 됩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죠. 근데 현재 소수 첫째 자리가 5니까 반올림하면 올림해야겠죠. 그래서 자연수 부분을 올리면 16,293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강원도를 구해볼까요?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비교하는 양이 강원도 인구죠. 155만 명 나누기. 자, 기준량은 강원도 넓이입니다. 16,875제곱킬로미터. 이를 계산을 하면 16,875분의 155만이 되는데요. 이를 다시 소수로 나타낸다면 91.851 점점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851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역시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까 전에 있었던 조건,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낸다는 거. 자, 반올림을 하려고 하니까 소수 첫째 자리 부분을 보면 되겠죠? 8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올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1의 자리로 올림을 하면 92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이 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서울이 강원도보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밀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 81쪽 문제 3번입니다. 교실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무엇을 한다? 키포인트를 찾자. 키포인트를 찾아보면 지혜가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을 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을 구하려고 하면,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구해야겠죠. 비율을 구해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는 흰색 물감의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이니까 기준량은 흰색 물감 양이 되겠고요. 비교하는 양은 검은색 물감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자, 비교하는 양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검은색 물감 양 6ml고요. 나누기 기준량 흰색 물감 양이죠. 200ml. 그래서 6 나누기 200을 하면 200분의 6이 나오고요. 이는 100분의 3 혹은 0.03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슬기도 똑같습니다.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 비교하는 양은 검은색 물감 양이라고 했죠. 10ml 나누기 기준량은 흰색 물감 양이었죠. 250ml. 이걸 계산을 하면 250분의 10. 이를 기하분소와 소수로 나타내면 25분의 1, 0.0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바로 슬기가 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두워지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두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을 구하여 비교해보면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은 200분의 6, 다르게 말하면 100분의 3 혹은 0.03인데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은 250분의 10, 25분의 1 혹은 0.04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문제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언제 사용되고 있었나요? 타자의 타율, 용액의 진하기, 지도의 축척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수학 익힘책 54에서 55쪽 풀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